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3.6%가량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다시금 또 반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과의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어제 이 변동폭을 봤을 때 시장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돼서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어제 단잠을 딱 취하려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자려는 시간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를 찾아보니까 뭐 어떤 한 사람의 뭐 말에 의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좀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좀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시장에서 뭐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는 뭐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한마디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한마디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나쁜 말들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뭐 이런 저희가 느껴야 되는 압박감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 불안감들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상승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인물들의 말 한마디에 정말 출렁이는 시장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방금 코인한수 전문가님 말에 이어서 지금 시장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온다?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구간을 찾아보더라도 비트코인만 단독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줄 만한 지금 근거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시작이지만 타 자산들 지금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 3%대에 떨어졌고요. 지금 뭐 원화 가치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유가만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지금 상승 랠리를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이뤄내기는 힘들지만 펀더멘탈적인 문제 전혀 없고 지금 이 가격대를 잘 유지해 준다는 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투더 골드문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 한수님. 일단 악재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어제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잠깐의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뭐 이렇게 악재들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왜 시장은 내려가는 것인가? 뭐 이게 맞나? 뭐 악재도 없는데 그래도 뒤에 보면 호재들만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데 시장의 가격은 반영은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좀 의문점이 드는데 그거 이어서 오늘도 그렇다 할 뭐 악재는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자 일단 러시아에서 이제 원유 수입 금지 추진에 대해 미국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금지하겠다라는 뭐 이제 뉴스들과 찌라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 당장 이것만의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이 러시아산 원유를 금지할 경우 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정체되어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러시아 원유 수입 관련 법안이 좀 제출되고 있고 백악관은 제출된 것은 맞으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뜻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에 비해서 이 러시아로부터의 좀 그 석유와 가스로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혼자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서방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러시아 이 산
천연가스와 석유에 의존을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동참을 할 수 없는 부분, 이 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당장 러시아로부터 좀 자유롭자. 그게 자기들의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의 나중에 국민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그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제약을 받을 것도 없고요. 원래 안 그래도 뭐 초대 강국인 미국에서 달러로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 달러로 흔드는 걸 떠나서 이런 자원으로부터 상대방의 무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미국 쪽으로 많이 미국의 이 권력을 더 쥐어주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그만큼 이 나스닥이 가지는 의미가 좀 커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나스닥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 나스닥이 가지는 의미가 더 커질 것이고요. 그다음 미국의 힘이 강대해지는 만큼요. 커지고 이것이 또 비트코인으로 이어져서 비트코인과 이 나스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또 강력하게 유대가 더 강력해질 거고 가격 상승과 하락에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탈출하는 거에 대해 이제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원유 금지하려면 해라. 그래서 내가 배럴당 한 300달러가 넘을 것이다라는 좀 그런 러시아 측의 이렇게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이 러시아가 가스 중단, 이제 석유 중단을 통해서 안 그래 이렇게 많은 수입을 이루고 있던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들 러시아 지금 전쟁을 이르는데 하루에 몇십 조씩 든다라고 해요. 이 전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자금이 이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자금을 이 기름값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150달러가 넘어가지고 기름값이 150달러가 넘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150달러가 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넘었던 적은 다음에 그때 시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됐고 경제가 좀 안 돌아갈 때 그리고 그 150을 넘는다라는 뜻은 또 추후에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유가 너무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 미국이 뭐 기름을 풀어가지고 가격을 낮추겠다 하지만 서방 국가에서는 이거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치솟아지면 나중에 나비 효과로 인해서 이 글로벌 경제가 위태로우면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장 서방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러시아가 좀 더 그 부분을 믿고 우리 배째라 우리 그러면 계속 기름값 올릴 것이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석유를 포기하면 뭐 세계 시장이 뭐 좀 치명적이고 재앙적인 부분이 오기 때문에 쉽게 이 서방 국가에 의해 이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악재이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급상승을 이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저점 매수의 기회 좀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의지를 비치면서 유가 값이 또 한 번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반대로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악재가 해소된다면 또 한 번 시장의 급등, 훈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악재는 이제 러시아 규제에 관한 이제 악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제 기사를 자세히 한번 뜯어봤는데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아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 지금 환매 금지 명령이 지금 내려왔죠. 내려온 게 이제 러시아 주식 자체를 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거래 자체가 러시아 주식 자체가 지금 상장 폐지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든 어디든 상장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서 지금 환매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러시아 코인 최근에 뭐 웨이브 그리고 이제 골렘 이런 코인들 러시아발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바이낸스, 업비트 어떤 거래소든 이제 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탈중앙화적인 성격 때문에 이제 누가 어떻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 정말 뭐 연준 그리고 바이든이 강하게 제재가 들어가서 야 웨이브 코인 너네 이제 거래 금지시켜라라고 한다면은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업비트에 있어서 바이든이 갑자기 업비트한테 야 니네 웨이브 탈출 그 상장 폐지시켜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거래가 되고 있고 탈중앙화 정말 잘 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재가 들어가면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발 코인 같은 경우 뭐 25,000개의 가상 지폐를 이제 뭐 동결시켰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런 거에 있어서 VPN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다고 하는 거는 막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중국 시장을 통해 가지고 후오비 글로벌 같은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소에 있어서 뭐 암호화폐, 러시아발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뭐 가스비 수수료는 물론 조금 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아무리 뭐 죽이려고 하고 가상화폐 때려 죽이려고 해도 이런 거는 막을 수 없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조금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디파이의 대부인 이제 안드레 크로네의 이제 사퇴 관련 이슈인데요. 우선적으로 안드레 크로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남아공 아프리카의 이제 좀 금융 공학자입니다. 최근에 연파이낸스라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을 2021년 초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사용자한테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알트코인을 예치한 사용자한테 정말 높은 수익률을 이제 주는 이제 디파이 앱을 이제 개발한 이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돌연 은퇴를 이제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안드레 트위터 계정이 뭐 삭제가 되면서 여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제 운영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자산들의 토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디파이 아키텍처 그리고 연파이낸스, 팬텀 파운데이션 등 이제 관여하고 있던 이제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커리어를 뭐 마친 상태로 이제 이제 수정이 되는 게 발견이 되고 해당 코인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단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이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 뭐 비탈린 부테릭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프로젝트 이제 수장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요 사람을 쫓아서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안드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2022년 이제 1월에서 2월 초에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 이제 크로네와 깊은 연관이 있던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 파운데이션의 이제 CFO인 이제 OX 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굉장히 금융 사기 전과가 있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OX 시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활동을 했는데 이 원래 사기꾼이었다는 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프로그 파운데이션의 토큰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에 있어서 프로그 파운데이션의 수장이었던 다니엘레라는 사람이 정말 미안하다. 이런 사기꾼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수장으로 앉힌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안하다라고 사퇴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안드레 크로셰가 굉장히 여기에 있어서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껴서 돌연간 이제 이
거의 뭐 러그풀 느낌으로 거의 뭐 트위터도 삭제해버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나는 이제 할 일 다 끝냈다라고 언급을 하는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람들 밑에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밑에 뭐 경영진들 다 이제 일을 잘 하고 있고 삼성 관련 프로젝트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금 은퇴를 하긴 했지만 밑에 사람들 지금 다 이제 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의 이름만 보고 예를 들어 폴카닷 같은 경우 뭐 케빈 우드, 이더리움은 비탈린 부테리 그리고 뭐 카르다노 같은 경우 찰스 호킨슨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기초 목적이었던 탈중앙화 과연 이 사람 한 명이 이 사람 얼굴만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 이 사람 에 있어서 탈중앙화가 어떻게 되면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니까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나는 차트 같은 거 보지 않고 이 프로젝트 자체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투자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 자체를 한번 면밀하게 뜯어보시고 누가 참여하시는지는 정말 참고용으로 정말 뭐 비타민 부테릭이 좋다라고 하고 완전 참여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염려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 암호화폐 이용을 계속해서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 VPN 우회라든지 타국의 이 거래소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디파이의 대부라고 불리는 안드레 크로네가 사퇴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인물들을 보고 그 프로젝트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일단 인물들보다도 프로젝트 자체의 프로젝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한수님. 일단 어제 그 잠깐 가격이 올랐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크렘린 궁에서 러시아 측에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조건을 수용할 시 이제 즉각적으로 군사 행동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측에 좀 요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지금 중립국을 유지를 하라. 너희 어느 그 소속에도 속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중립급에 있으라.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비무장을 하라. 너희들 너무 지금 결사항전하고 있는데 비무장을 하고 중립국을 유지를 하라. 그리고 비나치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유 중에 좀 이렇게 구실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치화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좀 침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나치화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면 러시아는 이제 군사 작전을 좀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고 크림반도를 좀 병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하라. 지금 뭐 2014년도에 이제 군사 행동을 통해서 이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인정을 하라는 얘기 있었고, 그리고 이 최근에 이 두 개 칠러 쪽에 속하는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던 이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안스크 공화국을 독립 영토로 인정할 것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번에 이 조약을 통해서 아니 너희들 지금 러시아가 인정을 해주고 너희가 얘기했던 말을 왜 지키지 못하냐 이런 좀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이제 배째라, 역시 아까 뭐 이렇게 유가와 더불어 이제 배째라, 너희들 크림반도 우리가 그 점령을 했으니까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네츠크 공화국 안 그래도 너희 얘들 어떻게 다룰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다루겠다, 그리고 공화국을 인정하고 별개로 둬라, 약간 이런 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런 영토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군사 행동을 그만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EU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금 EU에 가입을 좀 신청을 넣어놨어. 근데 EU 측에서는 아직 이제 심사 중이고 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나토가 이렇게 미국이 중심인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토가 실제적으로 중심이지만 이 대러시아에 대해 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우회를 해서 EU 측에 좀 가입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EU 들어가도 또 똑같지 않냐. 근데 나토랑 EU랑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협상의 내용이 타협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또 3차, 4차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시장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을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좀 너무 바로 뭐 지금 올라갈 때 덩달아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더 확실한 뉴스가 나왔을 때 들어가시더라도 이 매수 관점 늦지 않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전문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은 아직 이 비트코인이 아직은 좀 위험 자산으로 좀 간주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2,100만 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4년마다 뭐 그런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반감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변경할 수 없는 성질, 그리고 유한한 공급,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 탈중앙화, 그리고 단일 국가 통화 정책으로서 독립성이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당장 이 달러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와 나중에는 이 비트코인이 양분하게 되는 그 기간이 올 것 같아요. 이 달러를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두고 볼 수 없겠지만 이제 이 최근에 이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 비트코인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생필품을 구입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새 이 유럽 안에서도 이 결제 부분에 스며들어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의미가 좀 더 부각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만큼 안정적인 자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자체적인 가치나 독립성 등이 인정을 받으면서 달러와 양극화되는 현상이 좀 더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호재는 아까 코인 선수님의 말에 이어서 이 전쟁으로서 이제 비트코인 가치가 좀 부각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었던 게 이제 상승 랠리 지금 왜 나오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잘 올라가다가 반등을 줘야 하는 구간, 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 3월 1일 날 상승한 그 구간에서 0.328이나 0.5라인, 피보나치 0.5라인에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그냥 일자로 내리 꽂아버리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내리꽂는 경우는 보통 이제 차트에선 잘 나오지 않는 건데 보통 이제 차트는 내려가다가 한번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 뭐 ABC 파동이 정말 기초가 된다고 하죠. 이런 기초가 되는 파동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일자로 내리꽂아버렸다. 정말 이 시장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왔을 때 보통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뭐 푸틴이 최근에 뭐 핵 관련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일자로 내리꽂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을 잘 보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 나스닥 마이너스 3%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최근 한 2, 3주 전만 해도 80에서 9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130 WTI 그리고 오늘 125달러로 살짝 소폭 내려온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제3위 이제 산유국이고 러시아에 묶여 있는 자금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러시아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회사 무디스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7단계
그냥 낮춰버렸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 디폴트가 일어나도 나쁘지 않은 순간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그런 과거의 사례 이력을 보았을 때 그때 아마 LTCM이라는 이제 미국의 헤지 펀드 블랙 숄즈 옵션 모형을 만든 그 헤지 펀드가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이제 채권 모라토리엄으로 이제 파산을 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러시아에 묶여 있는 자금들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 우리가 투자한 금액도 있고 러시아가 이제 해외에 투자한 금액도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1차 산업재인 원유를 이제 수출하는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 지금 묵혀 있는 상태예요. 시장의 자금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냥 묶여 있고요. 러시아 주식들 다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금융적인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제재를 해도 크게 타격이 없죠. 우리가 뭐 북한에서 뭔가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뭔가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세계 3위예요. 산유국. 굉장히 지금 원유 가격만 해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원유 제재에 있어서 유럽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럽은 이제 러시아산 이제 원유 수출을 거의 한 50% 이상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잘 버텨준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만 해도 최근에 이제 전고점이 16,000 찍고 지금 12,800까지 지금 쭉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 와중에 우리 가치를 잘 찾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 랠리 이어나기 힘듭니다. 이 구간에서 누가 비트코인을 이제 막 풀매수를 때리고 막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도 기관들 저점에서 조금씩 매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없고 전쟁 이슈가 없었으면은 굉장히 좋은 추세로 다시 기존에 언급드렸던 45.5K 부분 뚫어주고 그 위에 52K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금 기관이 조금씩 뭐 매수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펀드 자금 유입 관련 이제 레포트입니다. 이제 3월 7일자 어제자 나온 레포트고요. 관련 보면은 지금 관련해가지고 읽어보신다면은 지금 뭐 테조스 지난주 약 3,600만 달러의 이제 유입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 부분 보시면은 약 이제 1,700만 달러 유입을 확인해서 5주 연속 약 이제 2억 3,90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을 했고 이더리움도 소폭으로 조금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조금 들어왔고 솔라나 같은 경우 솔라나 폴카닷은 조금의 유출이 있었지만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많은 자금들 들어왔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저점에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3월 1일 날 세계 3위 우리 비트코인 고래 지갑이죠. 고래 지갑이 3월 1일 날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을 때 1,5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약 416개의 비트코인을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지 못하지만 이 장세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다시 한번 가치를 체크를 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 체크하니까 올라가니까 빨리 조금 전쟁 이슈가 끝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좀 화해를 해준다면 유가도 좀 떨어지고 달러 지금 1230원인데 좀 떨어져 준다면은 비트코인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쭉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일 대선입니다. 대선 관련해가지고 암호화폐 관련 어떤 정책 나올지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우선 이제 양대 이재명 후보님이랑 이제 또 윤석열 후보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두 분 다 정말 이제 조금 다 5천만 원까지 다 인상을 해주고 이제 일단은 선 조치를 하고 후속으로 이제 세금을 걷는다 이런 식의 조금 완화된 코인 관련 정책을 이제 내놓으셨습니다. ICO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갈리게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ICO를 조금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ICO 좋다 하지만 ICO보다는 IEO 우선적으로 거래소가 먼저 심사를 하고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는 요건으로 이제 조금 ICO랑 조금 다르게 조금 거래소에서 일단 1차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상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자에 대한 조금 보호도 조금 해준다. 일단은 우리 코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 두 분 다 해주고 있다는 거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의 이 하락세가 자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에 의해서 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기관들의 매집 흐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대선 관련해서 우리 코인러분들은 어떤 정책을 내놨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 특징주.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웨이브를 들고 왔는데, 일단은 뭐 저번에 매수가는 뭐 나왔고, 뭐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좀 이끌어 드리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또 어느 정도가 고비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밤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시장과는 별개로 역시 이게 아무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 분쟁의 최대 좀 수혜 코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아까 장중 뭐 한 3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왜 3만 원에서 꺾였냐,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3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 좀 더 이제 이렇게 행복회를 그려보자면, 뚫고 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매도를 가져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 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웨이브 28,720원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지금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거의 10월달, 그다음 11월달 가격까지 지금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그리고 아주 강력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좀 보자면 10월 14일 날 아마 42,000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계속 주르륵 내려오면서 좀 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상승 하락, 이제 상승,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뒤에다 이렇게 피보나치를 좀 최근에 즐겼으니까 끊어놨어요. 끊어놓으면 이게 29,800원대 라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때마침 29,800원대, 지금 윗꼬리 보이시나요? 윗꼬리 보이시죠? 29,800원대 딱 딛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박스권, 뭐 제가 매물대 항상 그 설명을 드리죠. 매물대의 중요성, 어디서 힘을 받고 저항을 받냐, 지지를 받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뭐 최근은 아니더라도 뭐 떨어진 이유일 때도 여기가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에 매물대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뭐 급등, 0.382부터 0.5까지 한 번에 뚫는, 왜 한 번에 뚫을 수 있었죠?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382부터 5까지 뚫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위에 매물대가 많은 부분, 힘 좋아서 올라왔지만 거기서부터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29,800원 오늘 못 넘고 그
어려운 이 저항을 못 넘고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웨이브는 좀 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된다. 그럼 29,800원을 넘는다라면 보통 이제 0.786까지 3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이제 매물대가 좀 조밀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잘라 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매도하시라 아니면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9,800원을 넘는다. 그리고 뚫고 올라간다라면 한 31,300원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매도를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32,800원대에서 매도를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보시면 간격이 한 1,500원, 1,400원 정도 사이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되고 그렇게 또 올라간다 하면은 현재 이 부분이 34,000원 정도 또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끄어보자면 잠시만요. 다시 끄어드릴게요. 되지가 않네. 자, 그래서 34,400원 이렇게 보면 또 1,500원, 1,400원 간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인지를 하시고 매수 좀 아니면 매도 이 관점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코인 한수님의 공략 코인으로 정말 두둑한 수익 챙겨드렸던 코인인데요. 어제 또 한 번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트 분석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특징주 이제 도지 코인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는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화폐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가상화폐 업비트 같은 경우도 따로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뭐 보내면은 요거를 이제 뭐 우크라이나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제외를 하고 도지코인 그리고 솔라나 이런 등의 코인 조금 대형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이제 기부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도지코인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많은 도지 홀더 분들이 굉장히 조금 흥분을 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도 조금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 트위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냥 테슬라 자동차 사진만 있고 딱히 뭐 도지에 대한 언급이나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 이런 이제 트위터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우리 소위 말하는 관심을 받기 좋아하는 우리 일론 머스크 특성상 올릴 만도 한데 이렇게 반응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 인터넷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도지코인 조금 좋지 못한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화 가격으로는 0.12달러입니다. 0.12달러이고 정보 보면은 시가총액 19억 원, 19억 원이 아니라 19조고 전체 시총에서 약 13위 정도 오늘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150원 정도고요. 도지코인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쭉 내려가는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부분만 보셔도 지금 비트코인 상승기 때만 보셔도 쭉 하락 패널에 들어가 있고요. 정말 근최근만 봐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이 약 145원 정도입니다. 145원이고 RSI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뭐 한 38, 37 정도로 정말 매수세가 정말 조금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우크라이나발 이제 지원 이슈 도지코인도 받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지코인에 대한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조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캔들 모양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역배열로 조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선을 그어놨죠. 이 선을 조금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색인데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바꿔서 한번 보면은 지금 이 선이 지금 여기 위치해 주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 밑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 번, 두 번 밑꼬리까지 밟아서 거의 뭐 외바닥 느낌으로 쌍바닥을 잡아줬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살짝 불안한 모습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쭉 내려가는 하락 패턴 안에 있고요.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어떻게 보시면 여기 바닥 부분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살짝 나온 게 아니냐. 가격 차트는 그대로인데 지금 RSI는 조금 RSI 저점을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내려가는 역배열 추세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다이버전스가 크게 힘을 못 쓰는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1시간봉, 4시간봉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 주었지만 지금 이제 각종 시장 악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 하나만으로 전체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읽긴 하지만 이것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홀더 분들 굉장히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 저항을 맞은 부분 보면은 165원 라인 저항을 맞고 있고 저는 지금 165원에서 140원, 145원 라인에 새로운 박스권을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위에 뚫고 한 200원대까지 최소한 올라가 주려면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165원 매물대 위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밑에 보시면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매물대가 전혀 없고 지금 RSI도 거의 낮고 거래량 또한 거의 정말 미미한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들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떨어지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들 하면서 업그레이드, 뭐 리브랜딩 이런 이슈와 함께 조금 우상향 패턴을 전환해서 올라가는 패턴을 그려주는데 지금 이제 도지 이제 재단 같은 경우는 딱히 여기에 대해서 딱히 프로젝트 언급 같은 것도 없어서 지금 조금 정말 위에 계신 분들 조금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45원 깨고 내려간다면 정말 그 다음 매물대는 약 95원까지 정말 조금 열려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 분출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홀더분들께서 큰 호재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 차트상으로는 역배열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예, 공략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세타 토큰 제가 이번에 이제 세타 퓨어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세타 토큰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전기차를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런 사태가 길어지면 이 가스와 석유의 이런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 지금 사태 관련해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세계 경제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빠른 해결을 좀 촉구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세타 토큰 현재 3,540원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타 토큰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하드 포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출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하는데 이 일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15일 날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좀 차트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격대가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가격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0.5 구간 3,560이죠. 3,560원 사이를 또 약간 비슷하게 겹치면서 같이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지금 이 세타 토큰 같은 경우는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우물 안에서 보자면 좀 높은 부분에 있겠지만 이 0.5 구간을 뚫어준다라면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0.5 구간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다. 그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게 가격 상승을 이끌고 0.618, 0.786까지 올라가기 쉬운 구간이다. 근데 또 매물대로 찾아보니까 지금 이곳에 매물대가 많지 그 옆으로 갈수록 이 부분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기서 소화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걸 뚫고 올라간다. 높은 가격을 상승하기 쉽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간격을 뚫어야 되냐? 3,600원, 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뚫어주자. 그게 지지가 되도록 만들자라는 가격 이상일 때, 3,600원 이상일 때 매수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 그럼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 시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길게 가지는 않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4,000원, 약간 10% 정도 수익이 되는데요. 4,000원 이상에서 한번 매도하시라. 자. 지금 어제 낙폭으로 보셨죠? 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2% 갔다가 마이너스 뭐 2%, 3%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유동성을 봤을 때
손절가도 좀 짧게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6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시면 만약에 이게 시장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또 어느 한 사람의 말에 의해 이게 깨졌어요. 하면 3,400원 이하일 때 손절 잡고 가시라. 근데 추세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MACD 지표 밑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확대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 직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3,600원을 뚫으면 지지도 단단해지고요. 그 다음에 추세 자체도 골든 크로스를 나타내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세타 토큰 좋은 반등 구간에 있지만 일단은 20일 이평선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공략 코인은 이제 골렘입니다. 골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웨이브, 골렘 이렇게 같이 러시아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코인인데요. 일단 뭐 간략하게 정보 말씀드리면 뭐 탈중앙화된 뭐 오픈 소스 네트워크 뭐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렘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한 6천억 정도 되네요. 6천억 정도 되고 이렇게 막 너무 시가총액이 낮거나 너무 그렇게 무겁거나 하는 코인은 아닙니다. 일단 먼저 RSI 보시면은 일단 굉장히 높죠. 약 60 정도로 굉장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MACD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먼저 보시면은 이 빨강선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강선이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어서 올라가는 상방의 추세를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조금 내려가면서 다른 알트들 대부분 다 이렇게 빨간 선이 내려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골렘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이 쭉 올라가고 있고 아직 원래 이제 보통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빨간색 선을 교차해서 내려갈 때 이때가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조금 매도 시그널인데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 나오지 않고 잘 가고 있고 거래 대금도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고 상위에 잘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삼각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삼각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이평선이 모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밑바닥 라인을 보면은 512원 그리고 최근에 윗꼬리 라인을 보면은 약 한 700원대까지 700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항 맞은 구간들 여기 윗꼬리 피레침 솟은 저항 맞은 구간들 보면은 약 700원대인데 이 구간 잘 보시면 기존에 길게 봤을 때 기존의 매물대 구간입니다. 지금 매물대 구간 가운데에 위치해 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나왔고 거래량도 굉장히 터져주고 지금 매도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매도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홀딩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홀딩하고 있고 지금 지지 단단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 매수해 본다면은 지금 여기 윗라인 지금 뚫어줬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라인 박스권 저항 라인 위에 뚫고 그 다음 지지 라인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좋은 위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삼각 추세 라인 위에 깨고 위에 올라가 준다면은 위에 상방으로는 716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손절가 라인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520원 정도 이제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 구간 여기서 지금 행보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행보해주고 있으면서 지금 캔들 모양 잘 보여주는 이런 상승 삼각형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렘은 웨이브와 함께 러시아 관련 코인으로 또 묶일 수가 있는데요. 차트 분석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또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에서는요. 비트코인 산바닥 시장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